네, 이 전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죠.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이제 기록된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16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등기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계속 이제 제 2장 우리가 했으니까 제 3장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관련돼서는요,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자세히 해 나가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인 내용만 잠깐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3장, 4장, 5장에서요. 여기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이런 등기들을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절차를 보면서 개념들까지 다시 설명을 하게 되니까 3장, 4장, 5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앞에 간단하게 제목들만 좀 보죠. 자,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요, 토지에 관한 등기가 있고 밑에 2번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기능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그 제목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사실의 등기가 있고 이제 권리에 대한 등기로 나누게 되는데 그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 자, 표제부는 뭐가 기록되죠? 부동산에 대한 표시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표시. 이 부동산의 표시는 사실관계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는 토지의 사실관계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요, 그 표제부의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표제부 등기 옆에다가요, 부동산 표시라고 쓰시면 되겠죠. 부동산 표시.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부동산 표시는 어떤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의 등기는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반가리 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의 등기는 이제 갑구나 을구. 갑구나 을구는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죠.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하는 등기를 우리는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서로 차이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표제부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니까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표제부의 등기는 이거는 사실의 등기다, 부동산 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의 등기 부분이고,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갑구 을구의 등기 옆에다가요, 사항란의 등기라고 쓰면 돼요. 사항란. 위에 그 부동산의 사실의 등기에서 표제부 등기에서 옆에 부동산 표시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표시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시란의 등기는 사실의 등기고, 사항란, 갑구나 을구에 하는 등기는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 특색이 있는데 특색은 우리 뒤에서 공부하니까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요, 165페이지 보시면 효력에 의한 분류해서요, 그걸 먼저 봅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요, 가장 일반적인 효력으로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면서요, 변동되는 그 순위에 따라서요, 등기 이제 순위도 정해집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순위도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요, 그 등기에 따른 어떤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종국 등기. 자,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그래서 종국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종국 등기 옆에 보시면 부동산 물권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임차권에서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와 구별해서요, 밑에 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는 이제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종국 등기라고 하면은 이것과 대비되는 등기로서요, 예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예비 등기. 자, 예비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그러니까 그 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이루어질 종국 등기를 예비하는 효력만 발생하다. 그러니까 예비만 시키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자체로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는 등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비 등기로 했어요. 가등기하고 예고 등기 두 종류의 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고 등기 제도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비 등기로는 가등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한테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그래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등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등기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장차 종국 등기 효력을 예비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예비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로서 효력은 전혀 없고 장차 종국 등기를 예비하는 등기로서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비 등기로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국 등기를 이 가등기와 대비해서 또는 이제 본등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종국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종국 등기를 가등기와 대비하여 이제 본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를 이제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가등기와 이제 비교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가등기와 종국 등기는요,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어떤 등기 옆에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이건 가등기고, 가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다 종국 등기예요.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등기들은 다 종국 등기입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옆에 가등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가등기가 돼요. 가등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등기는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더 중요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뒤에서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장차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한 등기,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제 가등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가등기 보시면 부동산 물건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 보존과 본등기 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 가짜란 말이 붙으면요, 임시적, 잠정적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해서 등기가 아니다. 이것은 본래적 등기, 즉 종국 등기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등기라는 거죠.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종국 등기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등기로서의 종국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 본등기를 말하는데 이 종국 등기, 본등기에는요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자 이렇게 이제 나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종국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종국 등기를요, 본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등기는 무엇이냐? 이 내용이 이제 162페이지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나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그래서 내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옆에다가 종국 등기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종국 등기의 분류 방법입니다. 이 종국 등기를 내용에 따라서 이 종국 등기를 다시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6가지로. 그래서 종국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종국 등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내용에 의한 분류인데, 내용에 의한 분류 옆에다가 종국 등기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종국 등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게 되면 기입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자, 이것은 새로운 사항들이요, 등기부에 계속 새로운 사항들이 기입이 되는 등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입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제3장하고요, 제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기입 등기는. 그러니까 기입 등기 종류에 따른 기입 등기하는 절차는요, 3장과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했을 때 권리변동적 효력도 발생하는데, 이 기입된 등기가요, 기입된 등기가 실체관계하고요. 실체관계라는 것은 실체 권리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나 권리관계. 그러니까 실체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또는 이제 권리관계가 되겠죠. 이 권리관계하고요, 사실관계는 어디서 정해집니까? 이것은 이제 지적공부에서 정해질 것이고요. 권리관계는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민법에서 정해지는 권리관계하고 일치가 됐을 때 기입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는 그 등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민법이죠. 민법에서 정해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또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표시니까요. 표시니까 어떻습니까? 대장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서 정해지겠죠. 그 사실관계,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대장의 사실관계랑 또는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관계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불일치.
자,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는 사실관계를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니까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실체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입니다. 자, 먼저 변경 등기가 있고요. 경정 등기가 있는데 변경, 경정 등기는요. 실체관계에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인데요. 이 불일치가 실체관계 불일치가요.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자, 이건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제 4장 시간에 자세히 다룹니다. 4장 시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순서가요. 지금도 좀 일장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루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만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순서가 약간 좀 달라지는데 기입등기가 3장하고 5장에서 다뤄지고요.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하게 되면 그 4장에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요. 기입등기를 먼저 3장, 5장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4장을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3장하고 그 다음 5장하고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의 절차가 4장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4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 자세히 이걸 다루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들만 잠깐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실체관계가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자, 일부만 불일치하면요. 변경등기를 한다든지 경정등기를 통해서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변경 경정 등기는요.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이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요.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등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어요.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기를 제대로 했는데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됐어요. 일부가. 즉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 등기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친다는 거죠. 경정. 다시 고친다 해서 경정 등기.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에 따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그러니까 시정하는 등기니까 변경 등기.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는 다시 고친다고 해서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요. 전부가.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실체관계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잘못된 등기예요. 그럴 때는 전부를요. 말소 등기를 통해서요.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불일치나 일부 불일치 되면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등기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전부가 불일치한다라고 말소를 했어요. 또는 일부가 불일치해서 일부를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어떻습니까? 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말소 등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럼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말소한 걸 또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회복 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가 바닷물이 올라가지고 토지 전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만약에 일부만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토지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요. 뭐만 바뀌냐면요. 모든 건 동일한데 면적만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면적만 후발적으로 지금 일부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는데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 세상에서 그 토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존재하지도 않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토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이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등기부가 있으면.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나 건물이니까 그걸 산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사라진 물건이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얼른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돼요. 거래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이때 등기를 폐쇄하기 전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해서 멸실등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전부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일부가 사라졌을 때는요. 그때는 면적만 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세상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면적만 줄이는 변경등기를 하지만 전부가 사라졌다는 거죠. 또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부존재한 건물. 자, 부존재한 건물이 있다를 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존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빨리 어떻습니까? 등기 기록을 폐쇄해가지고 거래되는 걸 막아야 돼요. 다만 그 폐쇄하기 전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거는 멸실등기를 하고요. 멸실등기를 하고 이제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등기를 한 이후에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불일치하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를 통해서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오른쪽에 멸실,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먼저 변경 등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등기된 등기 기록의 일부가요. 자, 일부 불일치죠. 일부가 후발적. 처음에는 제대로 됐지만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변경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거고요. 개념만 보세요.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4장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그다음에 경정 등기는요.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 불일치라는 거죠. 원시적.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한다. 바로 잡는다는 거죠. 자, 반가로 4번 말소 등기는요. 등기 기록 전부죠.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 모두 말소 등기랍니다. 말소 등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가로 6번부터 보시면 말소회복 등기는요. 자, 말소회복 등기란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말소해서는 안 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한다. 말소 등기를 단순히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요. 세상에서 물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다든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 부존재한 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때는요. 그걸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멸실 등기를 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등기 종류는요. 종국 등기, 예비 등기로서 가등기가 있다. 종국 등기, 본등기와 예비 등기, 가등기가 있는데 종국 등기를 다시 종국적인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로서 종국 등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를 말하고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있는데 이 새로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불일치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 종류가 다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국 등기의 종류는 이렇게 기입 등기까지 해서 총 이제 6가지 등기가 있는 것이죠. 6가지 등기 있습니다. 자,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옵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 이 시간에 가등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죠. 가등기는 우리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입등기 먼저 3장, 5장 다루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실체관계 일치시킨 등기를 다루고요. 4장에서요. 종국등기가 모두 끝나게 되겠죠. 4장에서 종국등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요. 가등기를 또 4장에서 뒤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4장 맨 뒷부분. 그러니까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 거의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요. 가등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등기 개념은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면 가등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가등기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거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X 토지를 10억 원으로요. 4월 1일 날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4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서요. 4월 30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이전 등기를 해준다는 것은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등기 서류.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잔금을 이제 지급받으면서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등기는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그러면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최초의 소유자는. 자, 그래서 을 앞으로요, 이제 을로부터 돈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돈 받으면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면 가장 깔끔하게 등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제 잔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4월 1일 날 매매를 한 다음에 4월 30일이 되기 전에요, 갑이 한 4월 20일쯤에요,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10억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 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한테 4월 20일 날 등기를 해줘 버리면요, 2일 갑에서 2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버리겠죠. 자, 그러면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갑한테만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병한테는 채권이 없습니다. 매매했던 갑한테만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을은 갑한테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채권만 발생하지 아직 청구는 못하는 거죠. 4월 30일 날 이행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4월 30일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장차 4월 30일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고, 4월 30일이 되어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청구권은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을은 갑한테 4월 30일이 돼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갑이 병한테 처분해버리면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죠. 계약 당사자인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요, 자, 병이 지금 소유자니까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요, 을은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서요, 3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민법적인 내용을 다 혼합해서 등기법 하다 보면요, 계속 민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은 소유자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때는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앞에 있는 번호를 봅니다. 이게 순위 번호예요. 순위 번호. 이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호가 앞선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은 2번이고요. 을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요,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돼버리면 뭐 그런 값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을은요, 보통 우리가 10억 이렇게 매매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계약금 1억 원을 줬어요. 자,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결국 병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면 을이라는 사람 1억만 날리겠네요. 물론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갑이 돈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건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억 날리는 거죠. 자, 계약을 할 때는요, 계약금을 줄 때는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위험성을 안고 이렇게 감안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좀 적게 주려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 1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액수가 이렇게 한 10억 정도 되면 중간에 중도금을 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요,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을 얼마 주기로 했느냐? 6억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 1억 줬죠? 중도금 6억 줬으니까 잔금 얼마 주겠습니까? 3억 지급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이 갑한테 중도금 15일 날 지급 줬다고 해달라도 어떻습니까? 중도금 받았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6억까지 줬는데요, 갑이 4월 15일 날 중도금 줘가지고 중도금 줬는데 4월 20일 날 병한테 10억 받고 또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7억 사기당하는 것이죠. 아, 이제 7억이면 좀 문제가 있죠. 1억도 큰데 7억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을도 어떻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뭔가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무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때 하는 것이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는 할 수가 없죠. 아직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시적으로라도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는요, 반드시 중도금 주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금도 아깝다 그러면 계약하고서 가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계약만 하고. 근데 가등기는요, 뭐 이렇게 계약금 줬다, 중도금 줬다고 해서 무조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에 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 계약금 주고 가등기를 해주기를 한다든지, 중도금 주면서 받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를 한다든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중도금 주면서 나중에 가등기 해달라고 그러면은 갑이 그러겠죠. 내가 언제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가등기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계약서에 중도금 6억 줄 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등기를 보죠, 가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는요, 지금 당장 4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4월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자, 4월 15일 현재가 되면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차 장래에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장래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요.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서. 지금 당장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장래의 본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 가등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보죠. 가등기를 했을 때는. 자, 먼저 지금 최초의 소유자가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냥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됩니다. 이전 등기해주면 되는데 미리 이제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 할 때는요. 원래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전 등기할 칸에다가요. 칸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등기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과세 등을 위해서요. 그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매매 이렇게 적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4월 30일 날 될 텐데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가등기를 할 때는요. 일단 칸 하나를 만듭니다. 칸 하나를 만들어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직 본등기는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할 칸을 남겨놓고 칸 하나 만들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언제 하느냐? 4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있으면 가등기를 하는 거죠. 자, 뭐 가등기 했다고 해서 을이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가등기 자체는요. 어떠한 등기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등기의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했다고 해서 뭐 중도금 줬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가등기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등기가 됐어요. 4월 15일 날. 그 상태에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누가 소유자예요? 가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얼마든지 자기 물건을요. 병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했으면요. 매매 이렇게 적습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했냐? 만약에 4월 20일 날 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3 해가지고요. 이제 순위번호 3 쓰고요. 4월 20일 날 이제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병이 소유권자. 병이 소유권자. 자, 현재는 병이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4월 30일이 됐어요. 4월 30일이 됐으니까 을이 이제 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죠.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4월 30일이 되면 이제 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해가지고 이제 을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 이게 본등기가 되는 거죠. 본등기. 자, 이전 등기래요. 이전 등기는 언제 합니까? 4월 30일 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4월 30일 날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때 만약에 가등기가 안 돼 있었다라면요.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이것은 누가 앞서느냐는요.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요. 병이 앞서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자,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요.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그러면 뭘 보느냐?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4월 30일이고, 병은 4월 20일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주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우리 등기에서는요, 소유권을 누가 먼저 취득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순위번호를 보는 겁니다. 수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는요, 누가 먼저 앞순위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순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병은 몇 번입니까? 3번. 을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돼 있었으면요, 병이 2번이 되고 을이 3번이 될 텐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먼저 해서 2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으니까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는 항상 그 빈칸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등기가 어떻습니까? 가등기가 2번이다 보니까 이 본등기도 항상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어떻습니까? 본등기의 2번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했으면은 을이 3번, 병이 2번이 될 텐데, 가등기를 해놓다 보니까 을이 2번, 병이 3번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을이 2번이 앞서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고요, 병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4월 30일입니다. 본등기 할 때 이때 잔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잔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의 경쟁에서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등기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병한테 처분하고 병이 다시 정한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등기라는 순간 언제나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안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가등기의 자세한 효력과 그 다음 절차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4장에서 자세히 하게 됩니다. 4장에서 자세히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가등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가등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방법. 자, 그러면은 등기는요, 종국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고요. 종국 등기는 다시 기입 등기부터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고 멸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나뉘는데, 자, 이런 종국 등기나 가등기는 형식입니다. 형식에 있어서요, 이것을 주등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기등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둘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부기등기 하는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죠. 자, 형식에 있어서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러니까 소유권 갑구하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위번호를 따로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그래서 갑 앞으로요, 최초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이제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되고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과세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으면 매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적인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독립등기라고 해요. 독립등기. 자, 이것을 우리는 주등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등기는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독립적인 순위번호, 독립적인 표시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보통의 등기는 독립등기로 해요. 근데 현재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X토지가 만약에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10억 정도 돼가지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은 저당권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갑구에 기록되고, 저당권, 전세권 이런 소유권 유예 권리는 이제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자, 을구예요. 자, 일해가지고 자, A 앞으로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A 은행에서 돈을 이제 한 얼마를 빌렸냐? 한 5억을 빌리면서요. 5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5억을 빌리면서. 다시 말해서 을이 A라고 하는 은행에서요, 5억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X토지를.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1번 저당권자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이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먼저 B라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럼 B 앞으로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겠죠.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전세금이 얼마냐? 5억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순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1번, 2번이죠. 그러니까 그 순위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저당권, 이 사람은 2번 전세권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런 등기들을 우리는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돈을 결국 못 갚아가지고 만약 엑스토지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보죠. 근데 경매가 들어가서 10억이 떨어지면은요, 둘 다 5억씩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8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돈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다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모두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충돌이 생깁니다. 자, 충돌이 생기면요, 이럴 때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는 거죠. 우열을. 자, A는 1번 저당권자고 B는 2번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A가 처음에 5억을 빌려줄 때는 아무런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시가 8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3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5억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인 거죠. 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서 8억을 떨어지면 돈 어떻게 갔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요, A가 먼저 5억 받고요, 그 다음에 B가 3억을 받게 되겠죠.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설정 등기들은요, 다 주등기로 합니다.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그런데 만약에요, 아직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당권,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죠. 재산권은 다 양도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요, 아직 변제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5억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등기는 4월 1일 날 된 등기고요. 이 등기는 5월 1일 날 된 등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6월 1일 날요, A라는 사람이요, C라는 사람한테 6월 1일 날 전세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이전을 하게 되면요, C라는 사람은 저당권이죠. C는 6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 해가지고요, C 앞으로 C에게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전 써버리죠. 그래서 주등기로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자, A는 C에게 저당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이 없겠죠. C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억짜리가 경매가 됐다고 해보죠. 결국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돈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A가 1번이지만 저당권을 C에게 넘겼죠. C에게 넘겼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2번으로 B가 전세권자가 있고 3번으로 C가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B가 먼저 5억 갚고요. 순서대로 받으면 C가 3억을 받아야 되느냐? 불합리하죠. B는 원래 어떻습니까? 8억으로 떨어지면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어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인데 5억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때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A로부터 1번 저당권을 승계받은 사람이니까 A가 5억을 받을 수 있으면 C가 당연히 5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나중에 저당권, 이것을 6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C는 A의 저당권을 승계했죠. 만약에 C가 3억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요, C가 A한테 5억짜리 저당권 살 때 얼마 주고 사겠어요? 3억 주고 사겠죠. 결국 A가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요, 이럴 때 할 때는 C라는 사람은요,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가 C에게 비록 6월 1일 날 저당권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1번 저당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C가 먼저 어떻습니까? 5억을 먼저 받고 B가 3억을 받아야 되죠. A가 C한테 저당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이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 A가 C에게 저당권을 이전했다는 우연에 의해서요, 갑자기 5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니까 여전히 3억을 받아야 되지, 이런 우연에 의해서 5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결국 B가 5억 받고 C가 3억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번 밑에다 칸 하나를 만듭니다. 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을 쓰는 거죠. C에게 1번 저당권 이전. 이전 6월 1일.
그러면 앞에요. C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등기하는 방법이 1번 저당권을 승계받았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1번이니까 1번에다가 어떻습니까? 부기번호, 가지번호를 붙여서 1의 1 이렇게 바로 밑에 붙여서요. 이 번호, 주등기, 독립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기번호를 붙여서 바로 밑에서 붙여서 하는 등기. 이것을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3 해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2에 1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기로서요.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의 형식에 있어서요. 어떤 등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다 주등기, 독립등기라는 게 원칙이지만은 가끔씩 그 권리의 순서를 계속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그 바로 등기 밑에다가 부기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 또는 효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기들은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기등기 보시면요. 자, 1번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 순위, 연장선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주등기의 순위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순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때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등기는 부기로 하고 어떤 건 주등기로 하느냐? 이것은요, 개별적인 등기마다 틀려요. 그래서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부기등기예요. 근데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등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주등기로 하고 어떤 거는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부기등기는 자, 이렇게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자, 2번 보시면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바로 밑에 붙여서요. 이 가지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기등기 개념만 보았으니까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거죠.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8억으로 낙찰이 되면 누가 먼저 5억을 받아야 돼요? C가 먼저 5억을 받고 그 다음에 B는 여전히 3억만 받게 되는 거죠.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들이요.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런 것은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넘기시면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로 하는지가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요.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건 당연히 주등기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없으면 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네. 자, 저당권 이전 등기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순위를 유지해서 C가 5억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하니까요. 다 더 설명을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하나만 기억하죠.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첫 번째에 있는 것만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갑구에 하는 소유권 등기는 언제나 다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요. 또 소유권 이전되면 3회 가지고 병합으로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자,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그러나 오른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부기등기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뭐 특별히 이등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등기나 이 종국등기를 할 때요. 그 성질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그 형식이 때로는 주등기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기등기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종국등기나 가등기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때로는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종국등기도 때로는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하나의 형식에 따른 분류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효력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등기 절차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에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등기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등기의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개념을 보았고요. 구체적인 그 개념과 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요, 절차는 우리가 이제 3장, 4장,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잠깐 맛만 본 거고요.
166페이지에 있는 등기 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17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런 등기를 통해서 종국 등기는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등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종국 등기의 효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